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강주성이고요. 발표 컨텐츠는 이렇습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고요. 원래는 세 번째 Closer Look at Few Shot Classification을 리뷰를 그 페이퍼 리뷰를 하려다가 보니까 퓨샷 러닝이 뭔지를 알았어야 됐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세션에서 퓨샷 러닝이랑 메타 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전에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제가 왜 퓨샷 러닝 혹은 트랜스퍼 러닝에 관심을 갖고 지금 찾아보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이게 퓨샷 러닝이나 메타 러닝이 뭐 페이퍼가 지금 뭐 18년 이후 이런 식으로 몇 년이 채 안 되다 보니까 정형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는 뭐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하던 놈을 어디서는 뭐 서포트 셋이라고 하고 용어가 조금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제가 용어를 통일해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뭐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하셨다가 끝나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퓨샷 러닝, 메타 러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트랜스퍼 러닝이랑 에피소드 러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나 에피소드 러닝 쪽은 그거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버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큰 틀에서는 트랜스퍼 러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각각이 어떻게 디파인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퓨샷 러닝인데, 퓨샷 러닝은 이름에서부터 나와 있는데 몇 개의 샘플만 보여줘도 클래시피케이션이 되자라는 거죠. 사람이 소량의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뉴럴넷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양이랑 자동차를 학습시킬 때 이게 충분한 수, 몇 천 개 이상 이런 식으로 충분한 수의 데이터셋이 필요하는데, 사실 뉴럴넷이 저희가 사람을 흉내낸다라고 해가지고 제안을 한 건데, 사람은 예를 들어 이런 한 장이 이게 고양이네라고 저희가 학습을 할 경우에는 저희는 몇 장 안 보고도 이게 고양이네라는 걸 학습을 할 수 있잖아요. 뉴럴넷이 사람을 이제 뭐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동작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퓨샷 러닝에서는,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K가 매우 적을 때, 그러니까 여기 밑에 데피니션을 먼저 해야 되는데, 고양이가 고양이 사진이다라고 되어 있는 이 샘플의 숫자가 K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양이랑 자동차면은 2클래스 문제잖아요. 그 몇 개의 클래스를 구별할지가 이제 N인 거예요. 그래서 N-way K-shot classification problem이라는 문제를 모델링을 하는데, 실제 이제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은 요 K 라벨링된 데이터가 매우 적을 때 이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빠르게 클래시피케이션 하나의 예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오늘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K가 매우 적을 때 네트워크를 결국은 어떻게 빠르게 학습을 시킬 거냐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정말 그럴까요? 진짜 사람은 네. 사진이 조금만 더도 네.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논문에 그것이 써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논문이 레퍼가 달려있지는 않았어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의문은 당연하니까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해봤을 때는 계속 봐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정말 처음 보는 벌레라든가 정말 처음 보는 생명체라든가 불꽃이 같은 그런 거 봤을 때 이거 한 번만 보고 이걸 구분할 수 있나? 그렇죠. 아니면 그렇게 접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엠니스트를 기준으로 하나의 클래스에 한 4,000개씩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분명 한두 번 가지고는 어려울 텐데 어떠한 동물도 수천 번씩 봐야 될까요? 수천 번씩이나?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뉴럴넷에서 지금 데이터셋이 하나의 클래스당 몇백 개 이상, 그리고 이제 좀 퍼블릭된 것들은 보통 1,000개 이상씩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많이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거의 그냥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람이 뭐 한 장 가지고 이거를 확실히 디시전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말씀해 주신 대로 분명. 그런데 한 5장 정도만 주고 아이한테 이게 고양이다라고 하면은 아이도 아마 암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5장 아주 적은. 네. 실제 뉴럴넷에서 동작을 하는 그 수보다는 적은 수여도 충분할 거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네.
안면이 되게 어려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있죠. 이 사람을 얼굴을 잘 보는 못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나. 그 사람은 정말 많이 봐도 구분을 못하는. 그러게요. 그 경우까지는 한번 생각을 못 해봤네요. 무슨 네, 그래서 이제 퓨샷 러닝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메타 러닝이에요. 퓨샷 러닝하고 매우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메타 러닝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 부분인데, 모델로 하여금 새로운 태스크를 얼마나 빨리 학습을 할 수 있는가, 여기서 퓨샷이 빠졌죠.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방법을 수천 장, 수만 장 학습시켜도 되니까 모델에 잘 학습시켜 놓은 모델이 있고, 얘를 알고 있는 모델을 이용을 해서 오토바이 타는 법은 몇 장만 보여줘도 빠르게 학습을 하자라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빠르게 학습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피샷 그러니까 보통은 뭐 크게 말했을 때 메타러닝을 클래시파이어에 사용한 케이스가 피샷 러닝이다라는 이야기를 보통 하고 있거든요. 피샷 러닝이 이제 사실 요 몇 장만 가지고도 학습을 시켜서 잘 되면은 가장 베스트인데,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기존에 잘 갖고 있는 데이터셋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얘를 이용을 해서 이런 이제 메타 트레이닝, 이 에피소드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 됐구나.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요, 피샷 러닝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메타 러닝에서 이야기를 하는 에피소딕 메소드가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에피소딕 그런 메소드가 뭔지를 이야기를 하면은 말 그대로 여기서 태스크가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RL에서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유태스크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거를 에피소드처럼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구축된 데이터셋을 여러 개의 태스크로 구축을 하고 얘를 잘 학습시켜 놓고, 우리가 원하는 실제 뉴태스크인 요 몇 장 안 되는 K라벨을 가진 그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을 하자라는 거죠. 이게 메타러닝이랑 피샷 클래시피케이션이 섞인 이제 피샷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 피샷 클래시피케이션은 새로운 태스크 K가 얘가 매우 적을 때 얘를 학습시키려고 이제 서포트 데이터셋이랑 메타러닝 모델이 결국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유사하게 만들어서 잘 그러니까 기존에 라벨이 많은 데이터셋으로 잘 학습시켜 놓고 그거를 파인 튜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으로 결과를 잘 내보자 라는 컨셉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뒷부분에 다시 이야기를 할 거고요. 큰 컨셉으로는 이 에피소딕을 통해서 피샷 클래시피케이션을 구현을 하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프라브럼이라고 돼서 이제 뭐 데피니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 페이지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퀘이션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일단은 메타러닝은 그러면 아까 태스크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학습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태스크가 다양할수록 좋고, 그 다양한 태스크와 추가로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뉴 태스크까지 포함하는 최적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기서 데이터셋이 있고, 데이터셋에서 어떤 샘플 태스크를 뽑아내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의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서 이걸 최소화하는 문제, 전형적인 그냥 슈퍼바이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보시면 되잖아요. 다만 이게 하나의 태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된 거를 여러 개의 태스크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정의를 하자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밑에 적힌 건데, 클래시파이어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기분 X가 있을 때 Y를 나타내는 그 프로바빌리티를 최대화시키는 세타를 찾는 거. 이게 슈퍼바이스 러닝에서의 클래시파이어의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스트 펑션은 아니니까 목적 함수라고 하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이 오브젝티브 펑션에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셋이 뭐 여기서 서포트 셋이랑 이제 뭐 트레이닝 셋으로 돼 있는데, 그냥 결국 데이터셋을 두 개로 나눈다라고 구분을 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샘플링된 라벨에 의해서 서포트 셋과 이제 트레이닝 셋의 전체를 학습을 시켰을 때 그 프로바빌리티가 마찬가지로 재확대가 되는 동일한 문제지만, 이퀘이션에 여기에서 기분 S가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태스크에 대한
그 익스펙테이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지금 설명을 하다가 문제가 좀 꼬였는데 결국은 기본 심플한 클래시파이어에서 태스크별로 그냥 코스트 저희가 클래시파이어 학습하듯이 코스트 돼 있던 거를 태스크별로 익스펙테이션을 취하겠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퀘이션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뒤에 이제 프로시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방법 메소드를 조금 이해가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 싶어서 적은 건데 먼저 L은 라벨 정보예요. 그러니까 태스크가 아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태스크에 2개의 라벨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앱리스트 같은 그런 퍼블릭 데이터에는 100개, 1000개 이런 식으로 라벨이 돼 있는 거를 거기서 2개를 뽑아내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이제 라벨 정보를 뽑아내고요. 그 라벨에 해당하는 서포트 셋과 그 다음에 여기서 메타 테스팅 데이터셋으로 여기는 디파인 됐는데 DB를 결국 이제 메타 러닝을 할 때랑 그 다음에 뉴태스크용이랑 이걸 2개를 나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이 이제 그 메타 러닝을 하기 위한 그 데이터셋이 이제 S잖아요. 이 S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시켜놓고 그러면은 아까 그림에서 태스크가 여러 개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개인데 그 10개 중에서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은 뒷부분에 나오는 여러 인투이션에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거죠. 가장 단적인 예로 10개 학습시켜놓고 밸리데이션에서 가장 하이스트 애큐러시를 보이는 모델을 가져와서 파인 튜닝을 해도 되는 거고요. 이게 가장 간단한 예시인데 이제 이거는 인투이션에 의해서 이제 프로포스 메소드가 많고요. 이렇게 해서 학습이 그 기존의 태스크에 의해서 메타 러닝이 된 모델을 들고 와서 이제 실제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메타 테스팅 데이터셋에 파인 튜닝을 하고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누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거를 인투이션만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이 메타 러닝의 결국 목적은 빠르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 목적은 언라벨드 데이터,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 언라벨드 데이터셋에 대한 프레딕션 에러를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언라벨드 데이터셋을 저희가 이용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기존의 라벨드 된 데이터셋에 어떤 트릭을 줘서 비슷한 태스크라는 거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애큐러시를 높여보겠다라는 거죠. 프레딕션 에러를 줄여보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이제 메타러닝의 인투이션이고요. 이렇게 앞에처럼 태스크별로 해서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닝 메소드를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것만 아무래도 근데 그렇게 트레이닝을 해도 샘플 수가 지나치게 적다 보니까 학습이 제대로 충분히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닙스 18년도에 메타러닝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방법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키 핵심은 그러니까 probability of x given x probability of y given x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클래시파이어를 어떻게 모델링을 할 거냐인 거예요. 그래서 모델 베이스드는 그냥 뭐 어떤 방법 없이 그냥 샘플이 적더라도 뭐 딥러닝을 박든 클래시파이어를 박든 그냥 이제 동작을 하는 클래시파이어 자체를 학습을 하자라는 내용인 거고요. 매트릭 베이스드는 샘플 수가 적으니까 애큐러시가 별로 안 나온다. 그러면은 커널이라는 놈을 놓고 디스턴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디스턴스를 재는 건데 2가지 레퍼런스랑 그 다음에 테스팅용이랑 차이를 계산을 하는 커널을 놔두고 그걸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자라는 매트릭을 제안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는 태스크를 이용을 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 저희가 기존에 쓰던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스크까지도 고려를 한 그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제시를 하고 그걸 통해서 학습을 시켰을 때 결과가 잘 나온다라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모델들이 이렇게 뭐 유명한 모델들이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오늘 주로 볼 거는 여기 진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각 모델들 관련해서 레퍼런스는 다 달아놨으니 혹시 오늘 개론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 주셔도 되고 혹은 그 페이퍼를 찾아보셔도 되고 지금부터 이제 할 거는 각 방법들에 대해서 어떤 키 인투이션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타겟인 그러니까 오늘 설명드릴 페이퍼에서도 타겟인 매트릭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키워드는 이거 두 개예요. nearest neighborhood랑 커널 덴시티인데 이퀘이션으로 나타내면 여기 밑과 같고요. 결국 support set 데이터, 그러니까 그 메타러닝에서 갖고 있던 그 트레이닝 데이터들을 다 이제 저장을 해놓고요. 어떤 샘플 인풋 데이터 X가 들어왔을 때 그 레퍼런스, 학습된 그 레퍼런스 데이터와 샘플 인풋과의 디스턴스를 일일이 다 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놈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커널인데 이 커널을 이제 어떤 형식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각 나뉘는 거고요. 각각에 따라서 하나씩 보자면은 이제 퓨처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가장 유명한 샵 네트워크, 그 막 고양이 나오는 그 샵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네트워크로 보시면 되는데 키워드는 그 포인트는 이래요.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트레이닝 데이터를 CNN을 통해서 피처 익스트랙터를 해서 그 n웨이 k샷이면은 n 곱하기 k개의 트레이닝 샘플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인베딩 벡터를 다 저장을 해놓고요. 테스트가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로 인베딩 벡터가 이제 학습된 CNN을 통해서 만들어질 거잖아요. 이 둘 간의 디스턴스를 재고 그 디스턴스로부터 이게 같은 클래스일지 다른 클래스일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디스턴스가 에런 디스턴스를 썼는데 이거는 뒷부분에 가면은 뭐 다른 여러 디스턴스를 다 써도 상관이 없고요. 포인트는 CNN을 그 퓨샷에서 피처 익스트랙터로 학습을 시키고 인베딩 벡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된 데이터랑 이제 언라벨드 된 데이터랑 그 디스턴스를 잴으로써 이게 같은 클래스냐 아니냐를 체크했다라는 거. 이게 샵 네트워크의 이제 인투이션이고요. 기본적으로 클래스는 같은데 전혀 못 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같은 클래스를 구분할 때 네,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뉴테스크에서 나온 한 번은 그래도 이제 K샷이라도 학습을 한 클래스에 대한 디시전 결과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매칭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학습을 시킬 때 G세타랑 F세타는 같은 스트럭처를 줘도 되고요. 또는 다른 스트럭처를 줘도 되고요. 근데 포인트는 학습시킨 인베딩 벡터랑 마찬가지로 테스트인 인베딩 벡터랑 그 둘 간의 차이를 여기서는 디스턴스를 코사인 디스턴스를 준 거예요. 이제 코사인 디스턴스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결국 두 벡터 간의 내적으로 그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디스턴스를 잴 때 코사인 디스턴스를 재고 추가로 이제 이거를 클래스별로 체크를 함으로써 이게 여기서는 여기서는 빨간색이죠. 이 개종에 그 속할 확률이다. 확률이 제일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샵 네트워크랑 다른 게 디스턴스를 좀 다른 놈을 쟀다라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릴레이셔널 네트워크 앞부분은 그냥 디스턴스를 재고 단순히 디스턴스가 가깝고 멀고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 저희 진짜 클래시피케이션 하려면은 사실 저희가 뉴럴넷이 좋은 이유가 기존의 방법이랑 다르게 넌리니어리티로 이제 클래시파이 할 경우에 결과가 좋다라는 내용이니까 학습시켜서 나온 레퍼런스 인베딩 벡터를 두고 테스트 벡터를 뒤에 패딩을 붙이고요. 그거를 새로운 클래시파이어, 진짜 클래시파이어를 놓자라는 거죠. CNN 기반에. 그래서 이제 새로 CNN으로 기반이 되어 있는 G세타가 지금 학습이 되는 거고요. 뭐 학습 방법이나 이런 거는 다 동의를 하고 마찬가지로 나온 결과가 이제 특정 종에 속할 확률인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릴레이셔널 네트워크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 네트워크. 그림 보시면은 바로 나올 수 있는데요. 앞선 방법들은 논문에서 제안했던 방법들은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가 3개니까 3웨이고 클래스별로 샘플이 5개씩 있으니까 3웨이 5샷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이잖아요. 기존의 방법은 3개 클래스에 샘플 5개씩 총 15개에 있는 샘플을 다 일일이 벡터가 들어왔을 때 비교를 했었어요. 15번을 했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레퍼런스 벡터를 그냥 단순히 민을 취하든 해서 레퍼런스 벡터 C1, C2, C3를 두고 그거랑 비교를 해서 하자
그 클래시피케이션 가까운 놈으로 찾자 라는 게 이제 프로토타입 네트워크의 키 인투이션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매트릭 베이스드는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학습을 시켜놓고 나온 임베딩 벡터를 기준으로 이게 가깝냐 뭐냐로 클래시피케이션을 구현을 했다라는 거.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메소드는 실제 이런 적은 수의 옵티마이제이션을 그러니까 적은 수의 샘플을 가지고 기존의 그러니까 그 기존의 학습 방법을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했을 경우에 충분히 수렴이 되지 않던 거를 이런 적은 수의 환경에 대해서도 이제 잘 동작을 하는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클래시파이어에서 이제 세타가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파라미터가 될 텐데 그 세타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옵티마이제이션 펑션을 제공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마찬가지로 밑에 방법들 중에 크게 위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업데이트 룰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MAML 이제 퍼스트 오더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사실 왼쪽보다는 여기 알고리즘 테이블을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그 앞선 방법은 태스크별로 하나의 클래시파이어를 그 학습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들을 체크를 하면서 뭐 가장 간단한 예시로는 밸리데이션 셋을 했을 때 가장 하이스트 애큐러시에 대한 모델만 따로 빼낸다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러지 말고 태스크 간의 관계를 이용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그렇게 학습시키던 걸 하지 말고 전체 셋에서 태스크를 배치 사이즈로 해가지고 막 빼내고 그 배치 사이즈별로 전부 다 그레디언트를 해서 웨이트 업데이트를 일일이 다 하고 이제 이게 하나의 배치가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메타 웨이트라는 이 값을 이 이퀘이션에 의해서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메타 업데이트 룰에 있어서 뭐 퍼스트 오더냐 세컨드 오더냐인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궁금하시면 페이퍼를 찾아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인투이션은 하나씩 태스크를 해가지고 일일이 모델을 만들던 거를 태스크 간의 관계를 랜덤하게 샘플링하고 그거에 그 전체 그러니까 메타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자라는 게 인투이션이고 저거의 간략화된 버전이 이놈이에요. 이제 레피타일이라는 놈인데 마찬가지로 알고리즘 테이블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게 간략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태스크에서 랜덤하게 샘플을 하고요. 샘플된 태스크에 대해서 일일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된 거를 전부 다 합해서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하고요. 아까 사실 앞번에서는 여기서 폼은 나가기 전에 웨이트 업데이트 단계가 한 번 더 있어서 수식이 좀 복잡해졌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태스크를 그냥 통틀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해도 성능이 충분히 좋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이제 LSTM 베이스드 러너가 이제 태스크도 결국은 태스크 1에서 10까지 가는 타임 시퀀셜이고 그 관계를 LSTM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성능이 좋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모르겠으면 오늘 발표에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앞서 방법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제안을 한 건데 여기서는 애초에 그냥 K샷이 샘플 수가 적어도 잘 동작을 하는 모델을 제안을 하자라는 거예요. 뉴럴넷 기반 모델을.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모델이랑 구조랑 놓고 학습을 시키는데 키포인트는 결국 저희가 데이터셋에서 샘플이 많아야 되는 이유는 그 샘플들을 다양하고 넓고 그 다음에 또 많기 때문에 깊게도 판단할 수 있는 그 그레디언트를 구하자 이건데 여기서는 그 데이터셋의 수 자체가 적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구조가 익스터널 메모리를 두고 각 샘플에 대한 매저를 하고 이게 어떤 특정 매저가 이게 중요한 샘플이다라고 생각이 될 경우에 그 값들을 메모리에 저장을 시켜놔요. 그래서 여기서는 키포인트가 익스터널 메모리를 들고 와서 적은 수의 샘플이 있는 학습 방법을 보완을 했다라는 게 그냥 핵심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트릭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갑자기 또 나오는데 사실 오늘 발표에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프 네트워크 때문에 한번 넣어봤어요. 이제 GCN이 클래시파이어든 뭐든 요즘 뉴럴넷에서 피처 익스트랙션 능력을 잘 익스트랙트 한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방법에서 마찬가지로
임베딩 된 레퍼런스 벡터들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학습을 시켰을 경우에 퓨전 러닝에서 더 결과가 좋더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페이퍼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GCN 쪽 관련해서 궁금하시면은 여기 14, 15번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개론 퓨전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퓨전 클래시피케이션이 뭐냐, 그리고 그 유명한 구조들이 있고 그 구조들이 갖고 있는 인투이션이 뭐냐라는 거를 두 번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세 번째 요 페이퍼에서는 사실 앞에서는 퓨전 러닝이 이렇게 하면은 그 퓨샷일 때 그 성능이 좋다라는 이야기랑 다르게 퓨전 러닝 말고 트랜스퍼 러닝으로 할 때 더 성능이 좋다라는 좀 상반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논문에서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상반된 내용에는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컨셉으로 퓨전 러닝을 했을 때 퓨전 케이스의 뭐 성능이 이런 식으로 매저가 되는구나, 그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퓨전 러닝이 막 열심히 제안이 되고 뭐 하고 했는데 다 따로 놀았다라는 거죠. 앞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몇 가지 그런 유명한 구조들이 이 페이퍼에서 나름 이 환경에서 했는데 각자 다른 환경에서 테스트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유명한 알고리즘 다 들고 와서 우리 것도 제안하는 거랑 같이 환경을 하나로 셋했고 이제 그러니까 페어한 컴패리즌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컨트리뷰션으로 갖고 있고요. 실험 결과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디스턴스 베이스드 클래시파이어 베이스라인 메소드. 그러니까 얘네가 제안하는 방법인데, 제안하는 방법이 퓨전 러닝보다 더 좋은, 이 케이스에서 더 좋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랑 같이, 세 번째가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 페이퍼의 핵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퓨전 러닝에서는 N리스트에서 N리스트로, 그러니까 아까 전체 데이터셋 D를 S랑 B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미지넷에서 이미지넷으로 동일한 데이터셋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메타러닝은 이미지넷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학습시키고자 하는 유태스크는 이미지넷이 아닌 여기서는 큐브 데이터셋, 그러니까 새를 찾는 그 다른 데이터셋에서 이제 퓨전 러닝을 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학습을 시켰을 경우에 기존의 방법들이 어떤 영향을 보이는지, 요 세 번째 부분, 그거를 이제 세 번째 컨트리뷰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제안하는 방법인데, 퓨전 러닝은 잊으시고 전형적인 트랜스퍼 러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를 이제 뉴럴넷 구조로 놔두고, 클래시파이어를 이렇게 앞서 이야기한 리니어 레이어는 이제 릴레이셔널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를 하나 두고 그거에 의한 웨이트 학습을 통해서 클래시파이어로 구현을 하는 거랑, 코사인 디스턴스도 앞서 이제 매칭넷에서 디스턴스를 코사인으로 잴 때 좀 더 이제 성능이 좋더라라는 부분, 이런 간단한 클래시파이어 구조와 함께 여기서 트레이닝 스테이지를 그냥 트랜스퍼 러닝으로 봐서요,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전체 이용을 할 데이터베이스를 태스크별로 나누지 말고 전부 다 학습을 시키자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시켜 놓고 된 피처 익스트랙터를 픽스시켜 놓은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유태스크에 이제 파인 튜닝을 하자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에피소드 러닝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레이어 하나 두는 걸로 두느냐 또는 코사인 디스턴스로 하느냐, 이 두 가지 차이로 이제 네이밍만 베이스라인하고 베이스라인 플러스 플러스라고 한 거고요. 이제 이거는 비교를 위한 것들, 매칭넷, 프로토넷, 릴레이션넷, 그 다음에 MAML 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사실 몇 가지만 진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메타러닝 스테이지에서 태스크별로 나누고 학습시킨 다음에 그 클래시파이어 부분을 이제 매칭넷은 코사인 디스턴스였던 부분, 이제 프로토넷은 아까 그 리진이 있으면은 5개 하지 말고 레퍼런스 하나만 두자라는 부분, 그 다음에 릴레이션넷은 그 이제 릴레이션 모듈을 이제 뉴럴넷을 들고 와서 클래시파이어로 구현을 하자라는 부분, 그 다음 MAML은 학습시켜 놓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에 의해서 다른 이제 파인 튜닝이 들어가는, 이 네 가지를 이제 비교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보였는데요. 이제 두 가지 먼저 데이터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니 이미지넷은 이미지넷으로 보시면 돼요. 이미지넷에서 퓨전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16년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클래스랑
이제 샘플 개수랑 이런 거를 확 줄여서 제한을 한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냥 이미지넷이라고 보면 되고요. 큐브 데이터셋은 여기 보면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새거든요. 새의 종류를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피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자주 쓰이는 그 데이터셋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제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인데 뭐 에포크 얼마 있냐, 익스페리멘트 얼마 있냐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나중에 차분히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5A K샷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서포트 셋, 그러니까 메타 러닝을 할 때는 5A K샷을 썼고, 그 다음에 쿼리 셋, 그러니까 실제 이제 파인 튜닝 들어갈 때는 5개의 클래스에 16개의 샘플이 들어가는 이 방법으로 이제 구현을 해서 퍼포먼스를 본 게, 먼저 첫 번째로 성능을 한 게 여기서 인트라 클래스 베리데이션이라는 메저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냐면은 하나의 클래스에서 여러 개의 샘플이 있을 텐데 그게 뉴럴넷을 통해서 임베딩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 임베딩 벡터가 얼마나 클래스 내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나냐. 당연한 말이지만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하려면은 하나의 중요한 레퍼런스 포인트에 몰려 있는 게 좋겠죠.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클래시파이어 입장에서 인트라 클래스 베리데이션이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놓고 제한하는 방법이 베이스 플러스 플러스가 베이스라인보다 더 높은데 그 이유를 코사인 디스턴스를 사용을 해서 메저를 할 경우에 이게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로 메저를 다르게 해놓고 깊이를 이렇게 안쪽으로 쭉 지금 컨볼루셔널, 그 다음에 여기는 뭘로 돼 있지? 르넷으로 돼 있나? 레스넷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 아키텍처 깊이를 깊게 할수록 마찬가지로 인터클래스 베리데이션이 낮아진다. 즉 피처 익스트랙션을 더 잘한다. 밀집도 있게. 라는 분석을 하면서 실제 이제 퍼포먼스를 잰 게 보면은 제한하는 베이스라인이 다른 피샷 러닝 케이스와 유사하거나 혹은 더 좋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유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퓨전 러닝을 위해서 뭐 에피소드 러닝 이런 거를 안 써도 충분히 좋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백본 뎁스별. 뎁스를 깊게 만들수록 퍼포먼스가 다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뎁스가 깊어짐에 따라 인트라클래스 베리데이션이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나온 결과가 사실 저는 여기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은데 도메인 트랜스퍼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뭐 여기서는 이제 이 미니 이미지넷을 썼다가 큐브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지넷은 저희 이런 일상 사물이다 보니까 인터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 간의 디퍼런스가 좀 큰 데이터셋이고요. 큐브는 새의 종이잖아요. 뭐 참새가 있을 수도 있고 독수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미지넷보다는 클래스 간의 베리데이션이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런 특성을 지닌 데이터셋을 바꿔가면서 애큐러시를 봤을 때 기존의 퓨전 러닝은 이게 차이가 크면 클수록 애큐러시가 그거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제한하는 방법은 이런 경우에도 더 잘 동작을 하더라 라면서 마지막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논문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인트라 클래스 베리데이션이 낮은 게 당연히 좋은데 이거를 퓨전 러닝에서는 뭐 디스턴스로 제한을 할 수가 있고 깊이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실험을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테스팅 과정에서 도메인 디퍼런스가 변함에 따라서 분석을 한 케이스가 이 페이퍼가 처음이다라는 거로 페이퍼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레퍼런스인데 앞에 레퍼런스랑 연결을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부분, 더 세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레퍼런스를 찾아보시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꼬였는데 이제 뭐 마지막에 뭐 그냥 트랜스퍼 러닝이 퓨전 러닝보다 더 좋다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퓨전 러닝이 이런 스텝으로 이런 관점으로 트레이닝 메소드라 해야 될까요? 그거를 이제 변경을 해주면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구나. 그렇게 했을 때 유명한 구조들이 이렇게 있구나 라는 개론 정도를 오늘 습득에 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 자체에 대한 마무리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겠습니까?